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가온 거기에 도자기 광주 거기에 지금 우리 음식 하는 애들 보고 모든 레시피를 다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 광주나 가온 소사이티 이쪽 들어오시면은 아마 모든 레시피가 다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레시피는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미식가, 요리사, 미디어와 고객의 사박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냥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미식가도 되고 여러분은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도 되지만 여러분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고객도 돼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미래 음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우리가 풀 수 있다고 난 봅니다. 자, 여기서 한식의 가치 창조의 필요성을 보면 외국인 접듯이 최고 수준의 한식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면 우리가 서로 손뼉을 치고 해줘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직 우리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나면 그거 한식 아니야 해버립니다. 혹은 또 그거 퓨전이야 해버립니다. 절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폐쇄성이나 편협성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자, 2030년경 세계 중산층이 앞으로 20억 명이 됩니다. 지금 벌써 10억 명입니다. 그죠? 20억 명이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에 식품 시장만 얼마나 되냐면 1경이 됩니다. 10,000조죠. 그 중에 반이 5,000조가 외식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거는. 자동차가 아마 이때 20억 명이 될 때 3,200조인가 뭐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더 큰 시장입니다. 이 외식 시장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필요성이 뭐냐면 우리가 한식 문화의 업그레이드의 근간이 되는 것이 뭐냐. 정신하고 연결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예절도 지키고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어떤 불고기나 하고 굽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또 그것대로 있어야 되죠. 전통은 또 전통들이 있고 또 세계 20억 명을 상대로 한 입에 맞는 취향을 만들어줘야 된다. 20억 명의 어떤 소비자를 우리가 겨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하고 연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는 엄청난 산업 파괴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문화 수출의 양성 부를 창출하는 자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음식은 우리나라의 하여튼 그 나라의 어느 한 나라의 문화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가장 지금 안타까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켓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마켓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사이 청와대에서도 이제 손님들을 한식으로 접대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코스에서 가서 한식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런 데서 일할 이제 여건이 자꾸 나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왜 우리가 가치 창조를 못해? 왜 지금 우리는 이 모양 입고 그랬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계형 우리가 전부 다 하면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장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6.25 이후에 어떻게 했죠? 식당이 어떻게 생겼죠? 먹고 살려니까 칼국수 잘해 칼국수집 생기고 또 뭐 만두 잘 빚어 만두집 생기고 나 비빔밥 잘하면 비빔밥집 생기고 나는 또 따로국밥 잘하면 따로국밥집 생기고 전부 다 단일 품목으로 다 만들어졌죠. 지금 앞에 나가면 무슨 집 뭐 대단히 그한데 가보면 다 비슷비슷한 음식이에요. 그죠? 거기서 문제가 뭐가 오냐면 가격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내가 원조다. 우리나라 나가보면 원조란 말은 왜 그리 많은지. 그 원조가 뭘 뜻합니까? 원조 하다 가보면은 정말 이것이 이 가격 가지고 정말 음식이 과연 이 가격의 음식이 나올지 나는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가격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연적 재료 질이 낮아집니다. 그죠? 김치 어떻게 하죠? 중국에서 사가지고 와야죠. 김치 자꾸 공짜로 달라는데. 그럼 우리 잘못이 우리가 김치 사 먹으면 만약에 중국 거 표시해 놓아서 가지고 안 사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주면 하고 안 하고는 우리한테 달린 겁니다. 소비자한테. 그 소비자가 그 가치를 우리는 응당 자연스럽게 안에 너희들은 우리가 싸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하는데 이거는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종가 전통 비법 절대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식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르면 익숙하지 않은 음식은 이게 뭐야? 딱 해버립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온 음식이 먹는 음식들이 부모님들이 만들어준 음식이 밖에서 똑같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는. 그런 음식이 있나요? 그런 편협성이 우리가 문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타 문화는 엄청나게 모방 잘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이렇게 했죠? 전부 다 모방 경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던 걸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모방에는 아직 기재드립니다. 그러나 창조를 하는 데는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창조는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창조는 왜?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업에는 우리는 절대 안 뛰어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상은 말씀이죠. 인류 역사상에서 보면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꼭 그 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 어떤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혁신은 부딪힐 때만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부딪혀야만이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올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가 아무리 바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 손뼉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리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우리가 성공한 예를 본 적이 없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도 자본의 가치 인정 소극적이고 국민 일반의 사대적인 태도.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안위를 중국에 정말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사실 중국에서 온 거는 최고로 쳤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6.25 지나고 나서 중국에 대한 4대 사상이 다만 우리는 서구로 4대 사상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 사실. 그 다음에 아까 참 여기 중요한 게 있었는데 가장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기생문화입니다. 기생문화. 기생문화라는 것 자체가